사람들은 좀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화장은 평범해지기 위한 노력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녀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죠. 먼지를 막아줄 속눈썹도, 인상을 좌우하는 눈썹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모를 완성해준다는 머리카락도 없죠. 남들과 다른 외모, 세상의 편견과 당당히 맞선 그녀의 특별한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로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개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머리카락 없이 다니는 그녀의 모습이 사람들에겐 낯설기만 합니다. 한 사람도 저한테 한국말로 묻지 않아요. 영어로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중국말, 그 다음에 일본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그래요. 한국 사람이시네요 그러지 않고. 머리카락만 없을 뿐인데 그녀는 마치 이방인 같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하에 있는 한 연극 연습실. 내가 왔다. 안녕. 먹고 자야 정확하죠. 사비나 씨는 연극 연출가이자 배우입니다. 시청 사람이에요. 왜? 아니 오늘 일요일인데. 늘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으로 연극 무대에선 꽤 유명한 연출가로 알려져 있죠. 아 저기. 오케이 됐어. 봐봐. 여기 에너지가 훨씬 막무가내잖아. 네. 이것만으로도 이상해. 그러니까 뭐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얘 모습 그대로 시작해도 재민의 이진샘의 이상함을 믿어봐. 우리 이상한 앨리스잖아. 다 이상한. 사실 개성 강한 이들이 많다는 연극계에서도 머리카락 없는 그녀의 외모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냥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저 혼자 그냥 그게 놀랍고 어색했던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고 첫 만남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대단하지 않나.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탈모 때문입니다.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져버렸죠. 처음에는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로 이렇게 머리 구멍이 이렇게 윗부분부터 생겼었어요. 근데 뭐 나겠지, 이게 별일이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고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2주 동안에 머리가 다 빠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져요. 그냥 이렇게, 왜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빠지는 것처럼. 좀 무섭죠. 배우의 꿈을 키우던 20대 초반, 교통사고가 난 후 전신 탈모증이 발병했습니다. 갑작스런 탈모로 촉망받던 배우의 삶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또 배우를 꿈꿨었으니까, 아, 나는 배우 생활이 끝났구나. 그러면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가발을 쓰고 역할을 맡아도 무대 위에서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가발이 벗겨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걸 들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한계가 왔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사비나 씨는 집에선 친구 같은 엄마이자 또 애교 많은 아내입니다. 남편 재철 씨는 드라마에 출연해
짧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조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죠.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아이고, 기절했어. 사투리 하네. 사투리 아니 아빠 웃긴다 그치? 아내의 반응에 제철 씨는 괜스레 더 민망해집니다. 옛날에는 저가 느껴도 얘가 내가 연기하는 거 부러워하나 하다가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었어요. 배우들한테는 연기할 때가 제일 좋죠. 제일 좋고 자기 일하면서 자기 일하는 순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배우 말고 또 많을까 그렇게? 뭐 자기 좋아하는 아니 많게 모르겠어. 하여간 배우들은 일만 하면 생기가 들고 일 안 하면 우울해지니까요. 좋죠. 그녀는 연기가 하고 싶어 가발을 쓰고 드라마의 단역 배우로 출연까지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못된 역 전문 부부 가발 쓰면 이제 못된 역 전문 부부 배우 단. 제 와이프예요 라고 하면 갑자기 와 이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와이프 모습을 보고 사실은 왜 머리가 없으세요?까지 해서 뭐 사실은 좀 아파요. 여기까지 가면 저를 그냥 세상 불도 없는 착한 남자라고 그냥 딱. 저도 그때 느껴요. 저도 느끼는 게 나란 사람을 아내로 만든다는 건 대단한 일이구나. 나 같은 대머리랑 결혼해줬을 때 되게 고마워해야 되나. 같은 연극 무대에 오르며 사랑을 키운 두 사람. 연애 당시에도 전신 탈모증을 앓고 있던 그녀를 남편 제철 씨는 편견 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가 머리카락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간 만났던 친구들은 싫다기보다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하고 달라, 무서워, 아픈 애야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머리카락이 없구나, 무슨 병이 있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것보다는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병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그렇게 화들짝 놀라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설 때면 마음도 더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녀를 따라붙는 시선들 때문이죠. 시원하게 빡빡 했네. 깎은 게 아니라 아파서 머리가 안 나요. 예쁘죠? 네, 아주 이뻐. 얼굴도 이쁘고.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그녀. 가발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먹어볼래? 왜 머리가 빠졌냐고. 그냥 머리가 빠지는 병이에요. 암이 아니고? 전신 탈모증이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다 보니 이런 오해도 생깁니다. 나 이거 먹어도 돼요? 고맙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먹어? 아니 안 물어봐줬어. 안 물어봐줬으면 좋겠더라. 나 아픈 상처인데 아픈 건데. 지가 아무런 척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하고 되려고 막 대답하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되려고 내가 볼 때는 더 가슴 아프지. 그게 더. 이럴 때마다 어머니께 불효한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지지 않을 거예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발을 쓰지 않고 다녀도 별 문제가 없는 사회적인 시선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불편한 가발을 쓰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문제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없는 병이 아닌데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고 함께 있는 거를. 지난 10년 사비나 씨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참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숨어 지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전신 탈모 환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이거 이 남은 거 똑같이 다 나눠. 알았지? 남편과 대건이도 함께했습니다. 아빠가 야 키운 보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 회원들이 용기를 낸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진짜 오래 걸리겠군요. 예, 원형 탈모 환우의 발족식 및 제1회 정기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 중요한 순간인 회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여기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기 소개하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모바일 통을 느끼면서 원형 탈모가 시작했어요. 그냥 머리카락 없으니까 좀 비웃는 애들도 있었고 비닐이 벗기는 애들도 있었고 장난으로. 면접으로 서류도 전공 합격도 했고 면접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는 머리 가발이죠 이래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우리는 손님을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발을 쓰면 손님이 불편할 수 있다. 요점을 왜 오냐 그러더라고요. 눈썹도 다 그린 거냐 해서 네 그랬더니 아 미안하지만 합격 취소하겠대요. 머리카락이 없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 날 같은 해줬지 가발을 쓰고 학교 갈 거 없는 그 논리들 보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빵이야. 너무 땀이 많이 흘리고 너무 가려움을 보면은 가끔은 제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 싶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봤었고 이랬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인 전신 탈모증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아직까지 그 원인도 명확한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좋은 약이 발견이 되고 하면 이제 당연히 그게 퍼질 것이고,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기간 동안도 삶인데 너무 머리카락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좌절해 있으면 네,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사비나 씨 역시 다른 환자들처럼 가발을 벗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남편 재철 씨 때문이었습니다. 편견과 맞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이든 남자친구가 그렇게 불편하면 벗고 있어 라고 한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벗었을 때도 별로 다름이 없이 대해주니까 좀 용기가 됐어요. 대머리여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옆에서 봤잖아요. 여름에 정말 이렇게 땀을 이렇게 가발 벗는 순간 땀이 이렇게 내려와요. 예, 위로 이렇게 열이 발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보고 아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그 머리에 막 그 자국 나고 벗고 다녀. 수지 씨는 잠깐의 외출에도 긴장을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마음을 놓는데요. 지난 20년간 집안에서도 가발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체육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매트에서 구르다가 모자가 벗겨졌어요. 이렇게 애들은 맨날
넌 백혈병 걸렸냐, 암 걸렸냐, 뭐 얼마나 살 수 있냐,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를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너 대머리냐, 너 대머리라며 막 자꾸 이런 놀림을 하기도 하고. 사춘기에 시작된 탈모로 친구 관계도 사회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다행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이까지 낳았지만 탈모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머리를 벗고 있으면 뭔가 옷을 홀딱 벗고 길바닥에 서 있는 느낌이라서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아이랑 단둘이 있을 때는 언니들이 머리 벗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벗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언니들이 왜 맨날 안 벗냐고 그러는 거예요. 애랑 둘이 있을 때는 벗으라고. 근데 제가 애가 엄마 못 알아볼까 봐, 엄마 아니라고 할까 봐 머리 벗으면, 그래서 머리 한 번도 못 벗었어요. 가발 벗고 밖에 나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개운할 것 같아요. 남들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 안 나갈지 몰라도 저는 달려다닐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시원하고 모든 게 청아하게 보일 것만 같아요. 달콤했었던 그 기대까지 꿈처럼 아득해.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가장 힘겨운 일이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직은 욕심일까요? 꼭 삼켜야 해. 한껏 멋을 내고 딸과 함께 쇼핑에 나선 이명희 씨입니다. 그녀 역시 전신 탈모증 환자죠. 오늘은 가발을 새로 맞추기 위해 가게에 들렀습니다. 시원해 헤어드리도록 할게. 조금 남은 거. 이명희 씨 역시 가발 없이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너무 까맣다. 이거 진짜 엄마 완전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다 잘 어울린다. 어떻게 굉장히 편해요. 가발만 써도 달라 보이는 이미지. 그런데 워낙 비싸다 보니 고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가발이라도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진짜 머리는 땀이 머리카락이 젖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서 막 열이 맴돌아. 밖으로 열이 못 나가고. 그냥 조금 열난다고 할까?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가렵고 불편하지만 가발은 곧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 똑같은 길이의 가발을 여러 개 사용 중인 이명희 씨. 스타일이 바뀌면 티가 나기 때문인데요. 숨기고 사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가발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딸내미 친구가 집에 놀러 와도 그냥 머리 벗은 채 왔니? 하고 이제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놀다 가라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아이들 눈에는 다른 엄마잖아요. 머리가 없는 다른 엄마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놀림거리가 된 거죠. 아이들한테. 엄청 미안하고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따당하고 뭐 이런 거니까 되게 많이 속상하고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오면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쓰고 있거나 또는 나갈 때
가발을 더 많이 챙겨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명희 씨는 힘든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과 떠난 40여일간의 남미 여행은 달랐습니다. 이과수 폭포 갔을 때 물 맞을 때 이과수. 아 그때는 진짜 막 아우 아빠가 뒤에서 머리를 보인다. 가발인 거 보인다. 말하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알잖아요 집사람 상태를.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얘기가 잘 되다가도 일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 문제가 나오면 말투 자체가 공격적이 돼요. 누가요? 집사람이. 근데 저는 알으니까 감히 뭐라고는 못하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짜증내는 거지. 이게 뭐지? 난 다 아는데. 사실 못 모르는 거죠. 일단 불편하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갔지만 이렇게까지 불편할 줄 몰라요. 왜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비바람이 부는데 이제 벗겨질까 봐 항상 잡고 사진 찍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암만 그래도 그 뭐라 그래요. 본인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걸 알으니까는 벗어라 소리를 못하는 게 마치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긴 머리를 고수했던 명희 씨. 탈모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녀는 다시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는 꿈을 꿉니다. 저도 맨날 배워가지고. 몇 가닥씩 자라는 머리카락은 가발이 닿을 때마다 따끔거려 깎아줘야 합니다. 매번 날에 베이는 명희 씨의 해결사는 큰아들 명섭 씨죠. 장점은 하나 있네. 엄마 흰머리 나는 건 안 보이겠네. 흰머리 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다정한 아들, 딸 때문에 명희 씨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호강하네. 고사리에 넣을 뻔했어. 수고했어. 엄마가 머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그런 거예요. 제가 일을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은 머리 빠지기 시작했을 때 곧장 병원 가고 병원을 못 알아보더라도 가발 같은 거라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돈을 버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해드렸으니까 그냥 대화 상대라도 충분했어. 그냥 뭔가 되게 자존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엄마가 자존감은 높으신 편인데 머리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 떨어진다 하셔서 가발을 쓰는 것도 쓰고 싶은 날엔 쓰고 안 쓰고 싶은 날엔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게 필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녀는 요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죠. 그 시선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수련하고 얼굴 다 지워져도 신경 안 쓰고 오듯이 내가 뭐 모자를 벗었을 때 그 시선에서 자유롭게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차별받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세상. 그날이 오기만을 명희 씨는 기도합니다. 사비나 씨가 남편 재철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빨리 앉아야겠다. 10년째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녀는 둘째를 임신하면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아기 낳았을 때, 아기 가질 때 머리 그때 되게 많이 났잖아요. 조금 나네요, 조금.
그쪽이 좀 낫는데. 그리고 눈썹은 하나도 안 났고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만 조금 좀 나아 보이네요. 여기 완전 검은 머리죠. 네. 너무 조금 났어. 여기는 이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해봅니다.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까만 머리로 나온 이유는 이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 좀 관용 면역관 그러니까 약간 털을 공격하는 세포들이 그러니까 착해져서 그런 근데 이제 출산을 하면 그런 관계가 사라지니까 다시 좀 머리가 빠질 수도 있겠지. 임신을 계속해야겠다. 계속 임신 상태로 있어. 둘은 힘드실 거예요 아마. 별별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이제 한국에 좋은 마늘을 공수를 해서 그걸 즙을 낸 다음에 몸이 추워질까봐 전기장판을 이렇게 켜놓고 옷을 다 벗고 발끝부터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늘 까도 손끝 되게 아리잖아요. 근데 바르면 화상 입는 느낌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발끝부터 발라서 올라오면 이제 얼굴부터가 정말 미치도록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르는 때부터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발라주는 엄마 꼬집으면 엄마도 아픈데도 엄마 아무 소리 안 하고 20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최대한 3, 4일까지 하면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되고. 국민 5명 중 1명이 겪고 있지만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전신 탈모증의 경우 유전이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지만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발병 연령층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아직까지 치료법이라고는 몇 가지 약물에 의존하는 정도입니다. 소독 있어요. 아파요 조금. 눈썹이 예민한 데라 다른 부위보다.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인 딸. 매주 힘든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발을 쓰고 생활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는 죄책감이 앞섭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나는 아빠. 대신 아파줄 수 없어 더 미안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되게 편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일반인들. 저도 뭐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딱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이 다 거기 안에서만 세상을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딸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갈 길이 멀죠, 사실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 같은 거에는 너무 큰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출산이 임박한 사비나 씨가 운동 중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거꾸로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대건이를 출산할 때 임신 중독 경험이 있는 터라 더더욱 신경 쓰는 중입니다. 지금 물 터질 것 같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놀려? 우리 골반 쪽도 살짝 열리는 느낌에서 미리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거 하고서도 너 아프다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니까 하고 안 아프게 됐다. 하고 아픈 게 좀 기분이 죄책감이 드네. 뭐 좀 했어요. 어깨를 조심스럽게 뒤로 회전시켜서 자신의 병 때문에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사실 임신 기간 내내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서서히 양쪽 팔을 넓게 펼치실까요? 아이를 갖고 있었던 중이니까
아기한테 이게 뭔가 유전되는 병이 아닐까 이런 걱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 볼 때도 이 머리카락이 있나 없나는 혹시 안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드디어 출산하는 날. 애기 나올 애기랑 못 만나네요. 어머니, 엄마 못 봐요. 조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들어갈게요. 왠지 모를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듭니다. 건강한 아기의 울음소리. 자, 엄마 먼저 보러 갈게요. 3.5kg의 씩씩한 남자아이입니다. 잘생겼죠? 머리카락도 많아요. 힘들었어. 엄마야, 엄마, 아이고. 그죠. 그 조금만 흘려서 눈물이 흘렀어. 눈썹도 좀 있네. 엄마야. 안 보이는데. 머리 빨갛다. 피 묻었다, 피. 예쁘게 생겼지? 귀여워. 네가 이제 키워야 되는 거야. 이제 네가 안아주고 해야 돼. 응? 찌찌도 먹여주고. 곧바로 회복실로 향한 어머니는 건강한 딸의 모습에 마음을 놓습니다. 너무 이쁜 대건이랑 똑같이 생겼어. 대건이보다 이목구비가 더 큰 것 같아. 입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대건이보다. 빨리 안아주고 싶어. 빨리 안아주고 싶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준 딸이 어머니는 오늘따라 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뭐 애기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이제 나는 이제 엄마니까 딸 머리 없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이제 또 아직까지는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얘랑 이제 손주가 또 있으니까 얘네들은 너무 보석 같죠. 너무 감사하죠. 아기 나왔다고 엄마. 왜? 밥 먹겠대? 또 배고파? 야, 아까 먹었어야지 그럼.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밥을 몇 분 됐어? 20분마다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 둘째 모유 수유에 첫째 대건이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건이의 관심사는 동생도 아닌 엄마의 머리카락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이 정도 났어. 머리카락 이 정도 난다. 아우 시끄러워 되구나. 머리카락 이거 다시 다 빠질 거야. 100일 되면. 왜? 이게 그러더라. 너 뱃속에 있을 때도 나다가 너 100일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엄마 머리카락 몇 개인지 한번 세봐봐. 몇 개 너무 많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내가 열하나, 할게, 열둘, 열셋, 110. 뭐? 12, 13개에서 몇으로 갔다고 지금? 110. 그래?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네. 작아서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서 그래요. 50보다 넘을걸요? 아이들과 이렇게 북적거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로서의 삶이
지금 그녀에겐 배우일 때보다 또 연출가일 때보다 더 큰 행복입니다. 저한테 선물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를 기르는 기쁨이 저를 많이 살렸어요. 아이를 기르는 기쁨, 남편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좀 좋아지고 뭐냐면 부모님도 그게 걱정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고 이래가지고 얘가 아직 젊은데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못 누리고 살까가 가장 큰 고민 아니셨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특별히 제가 무언가가 되지 않았어도 예, 많은 것들이 좋아졌는데 하지만 살다 보면 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하는 대호. 둘째에게 매달리다 보니 첫째 대건이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엄마 나만 왜 안 돌봐주고 침 미워. 정말 엄마가 뭐라 그랬지? 대건이를 안 돌봐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가는 안아주면 안 되니까. 엄마 미워. 미워.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대건이가 심술을 부립니다. 엄마도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도 마음대로. 맨날 집에서 호야랑만 둘이 쭈쭈만 주니까 정말 대건이랑 데이트하고 싶었어. 어? 끝까지 다. 오늘은 기분도 풀어줄 겸 대건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학원에 같이 가주기로 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대건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건이 안녕. 안녕하세요. 좋아요. 어렵습니까? 누구세요? 나? 대건이 엄마야. 대건이 엄마요? 어. 머리가 빠졌어요. 아줌마 머리가 아파가지고 안 나. 옷 갈아입으세요. 머리카락이 일어나요. 대건이 가서 앉아. 이게 머리가 없어. 이거 뭔 일이야? 아파서 머리가 안 나요. 갑자기. 그러면 진짜야?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감사합니다. 1조 준비 출발. 대건이가 마음에 걸리지만 다행히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놉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가발을 쓰지 않는 자신의 선택이 아이를 위해 옳은 것인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날 저녁 사비나 씨가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 이 스타일로 결정했어. 좋아. 도전! 엉터리 안 되게. 엉터리 안 되게 하라고? 왜? 엄마 엉터리로 할 때가 있어? 사실 오늘 대건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건아, 넌 혹시 유치원에서 엄마 머리 대머리라고 놀리는 친구 있어? 놀렸어. 놀렸어? 놀렸어.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빴겠네, 대건이? 그럼 뭐라고 얘기해줬어? 그럼 대건이 너무 속상하겠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엄마가 대건이 유치원 갈 때 가발 쓰고 왔으면 좋겠어? 응. 아 진짜? 옛날에는 엄마 다 가발 쓰는 거 싫어했잖아, 대건이. 지금은 가발 쓰는 게 좋아? 근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엄마 속상할까봐? 아유, 마음속 착해라. 빨리 그냥 엄마한테 얘기해. 알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할까요?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엄마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고, 엄마가 다르다라고만 느꼈다가 이제는 엄마가 이상하구나라는 느끼는 단계가 온 것 같고, 이제는
창피하다라는 단계가 오는 거잖아요. 네.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나 대처 방법은 사실 잘 모르겠고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고민들. 그녀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시나? 백만 년 만에 만났네. 100만 년 만에 만났어.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는 어머니. 그 따뜻함이 지치고 힘든 사비나 씨에겐 늘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손자와 딸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차려집니다. 자, 올라가. 올라가 봐. 자. 나 끊어지지 않을까? 절대 안 끊어져. 빨리 해. 왜요? 빨리. 자, 할머니가 꼭 잡을게. 으쌰. 우와, 누워봐. 어때, 기분이? 이렇게 될까? 좀 무섭다. 좀 무섭다. 안 되니까? 돼. 자, 누워. 미안해, 어떡해. 자신감 있게 퍽 해야지. 어머니 앞에선 사비나 씨도 어린아이가 됩니다. 퍽 안 안겨도 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대박 여기 잠이 솔솔 오겠다, 그치? 여기 졸려요. 한낮에 점심 먹고 걱정 근심은 어느새 잊어버린 듯합니다. 좋겠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겠다. 모자 쓰면 되지. 늘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지켜주었던 어머니. 사비나 씨 역시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쟤랑 같이 나갈 때 뭐 이렇게 가발 안 쓰거나 그럼 좀 두려웠었어요.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안 두려워요. 나도 안 두렵고 누가 쳐다봐도 뭐 좀 나도 당당해진 것 같아. 그 우리 딸 같은 사람 환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환자들도 용기 내서 당당하게 벗고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것도 병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꼭 인식시켜주고 싶고. 온다. 빨리 피해. 온다. 센 거 간다. 맞아, 떠냐. 할머니. 아니 막 할머니. 저 세게 온다. 지금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척 하는 거지. 당당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당당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냐고, 사회생활을. 다 편견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엄마니까 알죠. 엄마니까 느낄 수 있죠. 내가 머리가 없는 게 죄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 아픈 게 흉이 아닌데 왜 이렇게 숨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좀 당당해지고 싶었. 나는 그런 부분 우리 딸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머리 없는 게 죄가 아니거든. 다만 아픈 것뿐이거든.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주는 것이 너무 고맙죠. 어쩌다 왜 흐린 하늘 기억
긴 머리를 하고 나타난 여인. 내가 누구야? 엄마 맞잖아. 엄마 맞아? 가만히 있는 거잖아. 아닌 것 같은데 마법으로 머리가 자라는 것 같아. 오늘은 대호의 생후 50일 기념 촬영이 있는 날. 아이들을 위해 가발을 썼습니다. 근데 어때? 머리가 있으니까 어때? 머리카락 있으니까? 몰라. 몰라? 여기 와 대건이. 달라진 엄마의 모습에 대건이는 기분이 묘한 모양입니다. 머리 가발 쓰니까 어때? 좀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는 거는 예쁜 것도 아니고 안 예쁜 것도 아니야? 예뻐. 정말? 그러면 대건이는 엄마가 가발 쓰는 게 더 좋아? 응. 어떡하지? 엄마는 가발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좋은데. 엄마 이제 가발 쓰지 마. 아 왜? 가발 써. 마음이 자꾸 왔다 갈 때? 가발 써도 엄마고 가발 안 써도 엄마야. 그치? 응. 응. 그렇긴 그래. 그렇긴 그렇지. 손톱을 못 잘랐어요. 무서워. 눈 떴네요. 눈 떴어요. 눈 떴어요. 바꿔서 찍어보자. 잘하는데? 눈 달고 잘할지도 몰라. 이거 떨어질게. 엄마가 유별나서 다른 데 걷게 하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아이가 대머리인 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내 손 잡아요. 가만히 나를 봐줘요. 가만히 속삭여줘요. 최초의 수혜지원은 나가면